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방역도 경제도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권도 덩달아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비례자매정당이 나오더니 이제는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의원 꿔주기도 하고 있고요. 개혁을 그토록 부르짖더니 이게 개혁일까요? 아닙니다. 유권자들의 눈에는요. 개혁은커녕 꼼수의 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분들 간단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3월 19일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1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 톱 기사입니다. 종부세 아파트 30만 가구다. 2년 사이 2배가, 2년 사이 2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시가 열람이 되는데요. 서울 아파트는 14.7% 올랐다고 합니다. 종부세 대상 올 9만 가구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선 10채 가운데 한 채 꼴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2018년부터 20년까지인데요. 매년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1조 달러, 일본은 15조엔. 환율 계산하면 엄청난 숫자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요. 백지수표를 뿌리는 세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가 경제에 엄습했습니다. 각국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죠. 그러자 경기부양 즉효약이다. 현금 지급을 확산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는 크게 가겠다. 1인당 1,000달러 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이른바 현금을 바로 그냥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일본도 금융위기 때 넘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비상 유럽에서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폐렴 증세 대구 17세 청소년이 숨졌습니다. 고3이었습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70명 이상 확진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입니다. 다시 긴장감이 도는 대구 방역 비상이다. 지금 이 대구 17세 관련해서는 음성, 그 일부 양성이 나와서 미결정이었다. 오늘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 없었지만 엑스레이상 폐 손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10대 이하는 별다른 이런 이 증상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지금까지 통령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신규 비자 발급 중단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면접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베이지 공항 국제선 착륙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비자 관련해서는 90일 이내 단기 방문은 가능하지만 유학, 취업 등 장기 차이를 위해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분들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한 거 가능한 비자 내주지 않겠다. 가능한 미국에 오지 마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오늘도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의 명승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현근택 변호사, 그다음에 이재진 세한대 조빈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다시 조마조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주춤해졌다는 얘기 지금 계속 지속됐었는데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지는 바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당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얘기가 조금씩 나왔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하고 있고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지금 여야가 앞다퉈 비례정당 만들고 있는데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잠깐 있다간 학생이다. 법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겠는데요.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요양병원 대구 5곳에서 80명 넘게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병원 한 곳, 요양병원 한 곳에서는 70명 넘게 나왔고요. 지금 보겠습니다. 요양시설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 면역력이 낮은 고령자들이 다닥다닥 밀접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그동안 계속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75명 확진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좀 시작점에 대한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온 내용은 여기 이 병원의 종사자 등이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 격리 조치도 안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증상이 있으면 일단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병원 간호사 등 종사자와 환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7일에서 8일 전부터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 병원 종사자는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뭔가 구멍이 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은요. 그리고요. 더 걱정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아랫부분 가겠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관내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 397곳 그리고 3만여 명에 대해서 30%만 조사를 했습니다. 30%, 70%가 남아있는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구시 당국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은 3월 16일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전체 종사자 71명과 입원 환자 11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결과가 나온 종사자 중에서 17명의 확진 환자가 그리고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온 환자에서 57명 도합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 4명은 병원에 입원 조치하였고 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57명의 환자와 그리고 남은 3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병원 내지 생활치료시설에 전원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시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현실화된 겁니까? 명승근 교수님? 네, 그렇게 봐야죠. 일단 뭐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사실은 그 신천지 종교 집단에서 발생을 했을 때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죠. 그런 집단 그 종교 집단뿐만이 아니고 밀접하게 접촉하고 그 폐쇄된 공간에서 그런 시설들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한 요양시설 그리고 각급 병원 시설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콜센터, PC방 이런 고위험 그 밀접 접촉 공간에서는 분명히 언제든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된 건데 뭐 향후에도 이런 상황은 충분히 또 예견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기사에서 소개해드렸지만 단지 30%만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70%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더 큰 상황, 더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대로 대구 경북 지역은 환자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환자 중에 90% 이상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요양 시설이라든가 집단 시설에서 분명히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은 당연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이제 70% 결과가 나온다면 예. 좀 더 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 요양병원이요. 지금 이미 전부터 증상을 보였는데 그분들이 어떤 적절한 조치가 없이 그냥 출근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을 들여다봤다는 거죠. 이거는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요. 이건 좀 굉장히 특수한 상황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대개의 경우 이런 병원에서는 예. 더욱더 민감하게 사실은 조치를 취하고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렇게 반응을 어느 하잖아요. 병원이나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기사만 갖고는 제가 상황은 모르겠는데요. 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런 경우에는 뭐 한두 명의 예. 환자에 대해서 조금 뭐 과장되게 좀 반응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립암센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예. 열만 나면 당연히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증상이 검사합니다. 의심된다 하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그냥 예. 단순한 감기 뭐 콧물 정도 나오고 이런 거라면 아닌데 예. 방금 얘기했듯이 고열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도 안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사 내용이 진짜 맞는지는 좀 맞다면, 확인이- 예. 근데 맞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 되게 열이 났다면 예. 당연히 검사로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아니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알고도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구멍치고도 너무나 큰 구멍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좀 특수한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너무 개별적인 네, 상황일 그럼요. 수도 있다. 네. 저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격리시설이 꽉 찼다고 감염 의심자 근황 보낸 공항이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검역소가 있잖아요. 지금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입국을 하신 분이 있어요. 발열 등 증상을 보이자 검체 채취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증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격리 조치 안에서 집인 대전에 도착한 후에 확진됐다는 걸 알려줬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검체 채취하면 대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특정 다수와 무방비 접촉을 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 나와서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 타고 내리고 집으로 들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을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열 안 난다. 기침 신고에도 통과하기도. 전문가 선제적 검사 적극 나서야. 자, 지금까지 공항에서의 검역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철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것도 뭔가 허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검역소는 17일 정오쯤입니다. 입국한 A씨가 발열 등 증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검체 채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떠난 A씨, 이날 오후 4시 반경 공항버스를 타고 대전 자택으로 갔고 8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검역소 관계자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인천공항엔 최대 50명을 수용할 격리시설이 있다. 하지만 당일은 만실이라서 수용이 어려웠다. 그러면은 격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꽉 찼으니까 집에 가세요 한 거예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구멍이 크게 난 거죠. 예. 공항 특별 검역을 하면은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격리를 하든지 예. 따로 어디 뭐 공항에 뭐 시설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예. 공항에 격리 시설이 50명밖에 수용을 못 한다잖아요. 예. 근데 하루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게 한 6,300명, 6,500명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늘어나면은 감당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은 이걸 시설 좀 늘리든가 아니면 임시 시설에도 좀 마련을 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공항 옆에다가 긴급히 뭐 컨테이너를 설치한다고 예. 해서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왜 조치를 안 하냔 말이죠. 이게 코로나19가 특징이 이게 탁구처럼 핑퐁이 핑퐁. 예. 왔다 갔다. 지금 뭐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됐다가 한국 갔다가 예. 지금 한국이 8,000명대에서 조금 주춤하니까 예. 한국은 괜찮은데 또 외국에서 지금 막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예. 많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런 것은 공항에 예. 어떻게 보면 구멍이 났다. 그래서 그분이 검체 채취하고 공항버스 타고 또 대전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이에 공항버스 다 같이 탄 사람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확진을 받았다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아니 지금 뭐 정옥경에 입국해서 검체 채취하고 확진까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이유는 빨리 알아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뭔가 허점인 거죠, 지금요. 예, 정국택 변호사.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부터 아마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지금 말씀처럼 50병 그 자리밖에 없다 격리 시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인천공항 주변에 호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이 많은데 호텔. 지금 아마 그렇죠. 근데 아마 여행객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 시설을 빌려서 그렇죠. 확보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러면.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가는 면이거든요. 나중에 확진자가 되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들 다 검사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 공항 바로 옆에 호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아마 빨리 국가에서 빌려가지고 임시 아마 이런 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 계속 얘기하십니다. 특히 전문가분들 얘기하시는 게 절대로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얘기 계속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잠잠해졌지만요, 해외 지금 난린 거 아시죠?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보건복지부 차관. 지금 격리, 자가격리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타워까지 번졌다. 복지부 차관 등 중대본 8명이 격리가 됐다. 자, 확진을 받은 분당 재생병원 원장. 지난 13일 병원장 20명과 회의에서 김 차관. 여기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역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복지부 차관과 만난 거예요. 여러 가지 협의를 위해서. 그런데 확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김 차관. 3일 뒤에 비수도권 병원장 14명과 또 간담회, 그리고 국회도 방문했다. 지금 해수부가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영승훈 교수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까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사실 뭐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모든 사람들이 예. 집에만 있는 거죠. 예. 사회적 격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예. 정부에서는 방역당국은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예. 화상으로만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집단 밀접 접촉한 그런 회의를 진행할 때는 예. 그 기본적인 그 예방 수칙을 철저히 하는 것들이 필요할 그러니까 것으로 마스크는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쓴 상태에서 네. 진행하라 이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의미가 일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예. 밀접 접촉 그런 장소가 아닌데도 무조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 뭐 수십 분에서 1시간 이상 예.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때는 마스크를 예. 착용하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분당재생병원장의 감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그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원인이 이제 당연히 그 병원 내 그렇겠죠. 원인으로 감염 경로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가능성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일에 환자가 발생을 해서 예. 그 뒤로 병원장이 계속 숙식을 하면서 굉장히 예.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당연히 이제 의사들은 이 마스크를 쓰면서 그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예. 이제 조심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13일에 병원장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보기일 때는 뭐 증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그 뒤로부터 한 3, 4일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두통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예. 했지만 그걸 증상으로 시작으로 볼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예.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 그리고 최근에 17일, 18일에 어제 진단을 13일 받았는데 간담회 이후에서 며칠 17일 지난 뒤부터 정도잖아요. 유증상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제 또 최대한 또 다른 가능성은 예. 거기에 참여한 20명의 다른 병원장들, 전국에서 온 예. 병원장들도 다시 한번 정확한 역학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감염의 그 원천이 분당재생병원 이외에도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는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자가격리 들어갔는데 김광림 차관은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도 영상 소개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이재진 교수님. 네. 지금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것들 예. 중에 더 큰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방역 체계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지요. 예.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병원장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총 4차례의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2차례, 세종에서 2차례. 근데 서울에서의 2차례 회의가 사실은 일반 식당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염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 그리고 밀접 접촉,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이게 이제 공통의 분모였었거든요. 그 분모를 왜 그 방역을 총괄하는 저분들이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이 시국에 했는지 조심했었으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상급병원 병원장들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보면 본인 마스크 쓰지 않고 일일이 다 악수를 다 하세요. 이런 것들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인데 그 메시지가 불필요하게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말과 행동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 혼선과 불안으로 더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 병원장들에 대한 관리도 정말 부적절한 모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컨트롤 타워가 자가격리 들어가면 오늘부터 브리핑이나 어떤 설명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지만 이거는 분명히 차질을 빚게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요.